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변동성이라는 글자가 점점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아주 멀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네. 다만 그래도 약간 징후는 조금씩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 좋아지는 말씀드릴 수 징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로 보면 600 몇십 포인트 올라갔을 텐데요. 네. 여하튼 주가가 흐름 보시면 그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반짝만 있는 날 다우 기준으로 90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 237 오르고 또 이건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인데요. 600포인트 떨어지고 400포인트 떨어지고 600포인트 오르고 금요일 날 60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나스닥 더 떨어졌어요. 오늘은 이제 기준을 보면 620포인트 정도 종가 나왔습니다. 이건 종가 화면은 아닌데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림으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전날 팔았다가 저 최저점에 사고 또 비쌀 때 팔고 사고 살고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야. 트레이딩만 하면 이게 지금 주가는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나올 텐데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여부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그냥 다행인 것은 왼쪽은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가 오늘 한 69달러, 70달러 수준에 바짝 다가섰거든요. 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죠.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휘발유 넣고 기름 넣고 이러신 분 그리고 가스 넣으시는 우리 부사장님 경우 기름 넣으시잖아요. 네. 휘발유 넣으시면 답답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은 좀 올라가야지 주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요. 여하튼 그렇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된 심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 요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보고 있고요. 금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어제 1.35 수준에서 1.42, 1.44 수준 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징후는 있고 우리 파우치 박사께서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물론 초기 결과이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기는 지금 급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를 보면 물론 다른 쪽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게 뭔가 감기 바이러스랑 엮여갖고 지금 전파력은 빠르지만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예전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희망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체 의견은 절대 아니고 공식 의견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대한 시각이 분명히 시장에 분명히 도움을 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지난주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저도 소개했지만 짐 크레머 같은 경우가 팬데믹 오미크론 이후에 주시장에 대비해서 먼저 사야 될 거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마스터카드 같은 게 들어갔고 디즈니 같은 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미크론 이후에를 대비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침해가 오늘 좀 들어갔죠. 그런 것들. 다만 이런 것들을 본격적인 반등이라 보기는 아직 모르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WHO에서 나와야 되는데 WHO에서 결과 나올 때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지금 모든 백신 약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푹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을. 그래서 뭐 10%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앞서 이제 저는 문영건님이 네.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요. 제가 문영건님 통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VIG라는 ETF가 또 인정받았다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추세가 뭐냐면 그런 VIG 이런 것들이 앞서 그 연구원님이 고배당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약간 좀 말씀드린 거고 고배당은 절대 아닙니다. 그 주식이. 배당 수익률은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률도 기대되는 거로 최적화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중간 얘기고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시장에 대한 시각이 저는 절대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항상 낮춰야지
주가 좀 올라갈 때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제가 맞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로 보셔야 되겠고 시장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진짜 시장은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앞선 그 연구님도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오늘 존 보글이라고 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자 그렇죠. 뱅가드를 창시했던 만드신 분이고요. 사실 이분도 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300m 얘기했지만 300m로 봤을 때 현장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이분이 80몇 살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벅시스의 신임 이사가 돼갖고 나오셔서 현장에 오셔갖고 저 아주 감동받았죠. 물론 300m에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분의 마지막 유작이 한 3년 전에 돌아왔을 텐데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래 등락 업다운을 주가 스윙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 더 코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때 시장이 강하면 포모로가 많이 들어오셨죠. FOMO, Fear of Missing Out이지만 그때 부사장님 또 말씀하신 게 뭐죠? 새로 나온 말이 Fear of Not getting out. Fear of not getting out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죠. 또 새로 나온 말이 뭐냐면 Fear of staying in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신조어가 미국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fear of staying in입니다. stay in. SI란 말이 또 신조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있어갖고 너희들 엑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좀 이해하시고 저축 삼아서 아까 연구님도 매달 월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은 특히 미국, 캐나다에 계시면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대부분 받으시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 이 책은 번역책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엄청 쉽순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나오자마자 한 3분의 1까지 일단 안 봤는데 엄청 쉽순해 있죠. 그래서 이 책 미국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 나온지 모르지만 원작을 쉽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 마음의 위안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왜 미싱 아웃하면 안 되는지 빠져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가 보이는 거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과감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겁니다. 매 10년 동안에 베스트 10년 동안 가장 좋았던 열흘을 뺐을 경우 어떻게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열흘. 쉽게 얘기해서 2020년대요. 지금 3년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46%가 올초 올랐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17일. 가장 좋았던 게 며칠이겠어요. 정확히 짚어드리면 작년 3월 24일이겠죠. 3월 23일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훅 올랐죠. 그런 날을 포함해서 열흘만 안 갖고 있더라도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7%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가장 나빴던 그 111일 없었다면 더 올랐겠지만 이건 신의 영역이고 웬만하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편안한 것은 46%다는 얘기죠. 근데 1930년 이후에 21,833%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계산이 나오는가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매 10년마다 가장 좋았던 열흘을 뺐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겁나서 뭘 팔았어요? 가장 좋았던 열흘씩을 10년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하루씩만 빼더라도 수익률은 5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변동성은 있죠. 겁은 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겁이 안 난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맘 놓고 올라간 적은 없어요. 항상 나쁜 요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종목, 펀드, ETF가 다 불안하거든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긴 흐름으로 정말 안마의자 같은 데 앉으셔서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것이 지나고 나니까 상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에 대한 도전을 이기는 분들은 여기 나오죠. 21,000%가 아니라 4,600% 올랐고요. 46%가 아니라 170%를 벌었겠죠. 야, 최고 떨어지는 날 내가 없었어. 그 전날 팔았으면 177%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혼자 조용히 산에 가서 혼자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신이죠, 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12월 달도 지금 불안한 감이 또 엄습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은 1950년 이후에 그냥 연간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꾸준히 올랐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재미없는 거죠. 떨어져 있잖아요. 뭐 통계일 뿐이지만 여전히 뭐 찬스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요거는 딱 요겁니다. 지금요. 12월 한 달 그린 건데 딱 12월 6일이잖아요. 오늘요. 딱 요 날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잠깐 멈칫했다 올라갔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재미없었단 말이죠. 지금요. 얼초 대비 더 덜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기대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통계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산타랠리는 어떻게 좀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까 우리 문 의원님은 네. 정확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산타가 있다. 온다. 비록 이번에는 휴일이 없습니다만 네. 이번 산타 주말이잖아요. 없죠. 네, 없어요. 대체율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 없지만 네. 시장은 올라가는 거라 좀 네. 어떻게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잘 아는 처지. 월가의 분위기가 어떤지 날카로운 좀- 질문 예, 예. 전문이십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거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네. 탐리 있지 않았습니까? 네. 탐리가 또 인터뷰를 했죠. 아, 탑니가요? 예, 지금 시장은 작년부터 시장을 가장 정확히 맞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2명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건 스탠레이의 마이크 윌슨을 싫어하지만 마이크 윌슨도 올해 잘 맞췄어요. 작년에. 작년에 3월 23일 날 다 아무런 시기에 마이크 윌슨은 사라 그랬던 사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실 뿐이죠. 왜냐하면 마이크 윌슨의 모건 스탠레이 하면 유유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잘 맞췄고요. 그나마 작년 올해 제일 잘 맞춘 마디마디 잘 맞춘 사람이 2명 있어요. 펀드스트레에서 탐리가 있습니다. JP 모건 출신이고 펀드스트레 간사 창업한 분이나 마찬가지고 그 후임자가 마르코 콜라노백입니다. 그 JP 모건인데요. 그 2명이 제일 잘 맞췄습니다. 특히 탐리 같은 경우는 한국계라서 더 뭐 인정받을 수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탐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만난 적도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 이메일 주고받을 때 제가 받기만 했지 지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탐리는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봅니다. 기술적인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분석 자체가 하고 너무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탐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좀 재미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 기본적인 목표 4,800이거든요. 연말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4,900도 가고 5,000포인트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진 거는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것이 있겠고 또 하나가 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다음 주에 연준이 하잖아요. 맞죠? 연준이 네, 14일, 15일인가요? 14, 15. 예. 이제 마지막인데 테이퍼링 속도가 기존에 월 150억 달러씩 줄인다 그랬는데 지금 2배씩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당히 내년에 그 테이퍼링이 다 끝는 그 입장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UBS는 3번 정도 금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것들이 이미 다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주가에. 그런 얘기가 이미 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미크론 얘기하면 네가 무슨 전문가냐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런 사람 비판하니까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미크론이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는 산타랠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감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제 의견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everything well입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혀 다른 목소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예를 들어 UB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목표 지수가 4,850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내년 후반기 상반기에는 5,000포인트 확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이 엇갈려요. 엇갈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늘 엇갈렸어요. 시장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장은 내년도의 전망이 웬만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지금 3천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하더라도 뭐 3,400 정도 제시하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비슷할 겁니다. 얼추 비슷할 거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골드만삭스가 5,100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모건 스탠리가 4,300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열에 800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본인이 자기가 스탠스를 가냐, 어느 쪽이 좀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꾸 흔들거리잖아요. 저희가 한쪽을 강요할 수 없죠. 저희도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리비안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비안. 네, 리비안은 다시 말씀드리면 리비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 의견이 없어요. 저는 제 눈으로 안 본 거는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리비아는 제가 말씀드리면 월가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JP모건에서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얘기하면서 10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조금 높지 않죠. 골드만삭스는 흥미롭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매우 긍정적이지만 중립 의견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신규 참여자가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94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흥분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립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익성 내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은 17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EV 업계,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업계 훌륭한 성장 전략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러면서 경쟁력을 기대한다면서 170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걸 쫓아갈지는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리비안가나 마찬가지죠. 리비안 좋죠. 뒷배가 분명한데 항상 제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테슬라가 10년 동안에 마지막 1년 반이 올라갔고 마지막 1년 만에 올라갔던 것은 이익이 연속해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비안을 사면서 지금 10배?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정도지 갑자기 10배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접근은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궁금하신 분 많아서 이거 아마 단독인데요. 여러분 이거 캡처 떠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나온 모든 곳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0달러, RBC가 165달러, 베어드가 150, 파이퍼 샌들가 140, 모가스탠리가 147, 미주어가 145. 모가스탠리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주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반성문 쓰고 지금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이 친구들은 또 전기차 업계의 최고를 뭐라 하냐 페라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가스탠리. 하여튼 RAC라는 레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튼 147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 의견도 꽤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가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한 내용 3분의 1도 못 하셨는데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제가 좋아하죠.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집 살만 있고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올해 주택 시장, 주택 관련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택가에 폭등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 있어. 아까 생각만 해보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주택 업계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감이 안 오면 한번 찾아보는데 이건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딱 이겁니다. 미국에서 단독 주택 있죠. 단독 주택 시장 점유, 그러니까 신규 착공 건수 중에 단독 주택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0%씩 올해도 30%가 신규 착공의 30%가 단독 주택이랐던 거예요. 이게 뭐 팬데믹 영향으로 그렇죠. 사실 많이들 외곽으로 나가서 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콘도를 짓고 그러니까 아파트입니다. 한국말로 콘도 짓고 약간 넘어와서 이런 사람이 많이 짓던 것이 타운하우스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리츠도 단독 주택 단지를 전체적으로 리츠하는 그런 게 아주 유행이거든요. 단독 주택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0% 30%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걸 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요. 단독 주택이 연평균 75만 건밖에 안 됐는데 향후 10년 동안 200만 건은 착공해야지 수요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곽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시애틀에 한 60마일이면 우리가 100km 정도 떨어지는데 신규 신흥 도시가 있다는데 중소업체인데 제가 이름은 중소업체라 일부 상장사인데 이게 지금 작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말로 보면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분양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진 도시 있죠. 우리나라 보면 60km면 저희 집에서는 딱 오산 거리에 저는 그 거리 알거든요. 60km가 저희 집에서 오산 거리인데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애틀에서 50km 떨어지고 도시에서 그 정도가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에 따르면 디알 홀튼, 레나, 톨 브라더스, 풀트그룹 이런 것들이 자기는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2022년 실적 구중 PR이 7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는데 7배란 건 뭐냐면 지금 S&P 500이 21배, 21.3배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7배밖에 안 된다는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종목을.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딱 이거죠.
네, 섹터에서 홈 빌더스 ETF가 XHB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섹터인데 사실 하도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봐보려고 연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뭐 가격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만 그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네. 우회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미국 주택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근데 걸 보면 리츠 이런 게 많이 있죠. 리츠가 있는데 리츠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물건 분석이 들어가야 되긴 쉽지는 네. 않은 데라서 그런 것도 대표 ETF죠.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다 말씀드리겠고 엊그저께 한번 대신 하나 대투증권에서 지난주에 리츠 리츠 있잖아요. 하셨죠. 계속 예. 얘기해 주신다니까 리츠 연구할 때 네. 그분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한 걸 하나라도 못 됐기 때문에 오늘은 부사장님한테 외전하시는 말씀드렸고 거예요? 외전을 하겠는데 외전은 네. 저희가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편하실 구독하고 때. 알림 설정 해두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주미 외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군요. 예, 인사드리고 가야 할 시간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엄청 늘어나니까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